MZ세대도 이제 저한테 와요. 이제 투자금 저 얼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찍어주세요. 막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학품도 없고. 안녕하십니까. 직방TV 애청자 여러분. 직방 썰브라더 놀라운 부동산 놀부 부자병법 박병찬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초대 손님 또 이제 지방 투자의 귀인이신 건희 아빠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희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이 지방 투자를 중심으로다가 책을 이제 집필을 하셨어요. 네네. 지방 투자, 지방 소액 투자인데 지방도 이제 좀 나눌 수가 있잖아요, 종목을. 그렇습니다. 아파트가 될 수도 있고 뭐 다가구, 단독 뭐 이런 네.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떤 종목 중심으로 집필을 하셨나요? 일단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지역을 선정할 때의 기준. 그러니까 지역을 건희 아빠라는 사람이 투자를 하러 나갈 때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파악하며 분석했으며, 그리고 이제 투자를 이런 식으로 봤는데, 투자를 가더라도 신축을 갈 거냐 분양권을 갈 거냐, 그 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갭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저기 투자금만 드리고 저기 네.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했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다 적어놨거든요. 저희 실패 사례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공 사례, 그리고 지금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 건지를 이제 설명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제 뜨는 시장이 이제 아파트 시장이 이제 사람이 조금 이제 줄어드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변화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엇을 다변화한다? 아파트 시장보다는 이제 틈새 시장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어저께도 잠깐 다녀온 도중인데 요즘에 이제 서울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것이 이제 아파트 시장 뭐 이런 것도 막 있겠습니다만 신통기획이거든요. 신통기획이거든요. 그럼 이제 재개발. 재개발 쪽에서 이제 저기 5년 걸리는 거 2년 해주겠다. 이제 열심히 해봐라. 뭐 토닥토닥 해주는 게 신통기획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지방시장에서 통할 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개 보고 왔거든요. 그런 이제 관점들을 이제 지금은 이제 태계는 실제일지는 않지만 그런 관점들을 이런 식으로 방향을 갈 것이다라는 것을 두 가지 정도를 가지고 책을 집필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방도 재개발. 저기 예전에 이제 뭐 대전, 대구나 부산은 저도 부산. 지금은 없어요. 근데 이제 마찬가지 뜨겁죠. 달아오면 맞습니다. 어디나 새 걸 다 좋아하고, 그리고 이 아파트들의 그 역사가 다르잖아요. 네. 예전만 하더라도 브랜드가 없었고, 브랜드가 이제 이 IMF 이후로 이제 브랜드 아파트로 변하고, 지금은 이제 커뮤니티 중심으로 바뀌고, 새로운 시스템으로 계속 우리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제너레이션 갈리잖아요. 세대가. 1세대, 2세대, 3세대. 지금 아파트도 지금 대략 한 3세대쯤 와 있는 것 같은데, 당연히 이제 다음 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갖고 싶어 하고, 거기에 대한 재료는 뭐 택지 개발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구도심의 경우. 그리고 270만 원 이번에 발표한 것도 전국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거의 원룸도 많이 껴있어요. 그렇죠. 그거 아니면 수량 어떻게 270만 원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그 서울 외에 다른 지역들도 보면 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하는 것을 염두해 하고 그 계획량에 포함을 시켰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좀 인구가 좀 집중돼 있는 지역들 구도심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지방시장도 마찬가지로 보면 좋을 자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자, 일단은 그 중에서도 우리 건희 아빠님은 지방 투자 전문 이걸로 하시고 계신데 첫 번째 투자할 때부터 지방 투자 했나요? 네, 첫 번째 투자부터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제 왜요?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왜요? 이제 그런 거 이제 투자의 방향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지방으로 내려가지 않아도 됐었을 이제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일단 그 방향을 잘못 잡았던 것이 이제 지나고 보니까 네. 그랬었던 것 같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제 돈이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감당할 자신이 없다. 그리고 자신감도 없었다. 뭐 그런 식으로 저를 좀 낮춰서 생각했었던 것 같습니다.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서 네. 투자해보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까라고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투자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뭐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런 뭐 교육이란 것들라든지 접했다든지 뭐 대부분이 다 그런 식으로 시작하시는 것 같아요. 뭐 경제 교육을 받아보지 못한 분들이 최고였거든요. 저도 그런 축의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라고 이제 해보니까 마통 4천만 원이더라고요. 마통 4천. 마통 4천만 원. 그것도 되게 마통 4천만 원이니까 한 달에 이자 얼마 내야 되지? 막 이런 거 꽂고가면서 내가 이거 갖고 쓰면 내가 술을 얼마 못 먹는데 막 이런 것까지 따져가면서 술 엄청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집에서 가먹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통 4천만 원에서 이제 칼질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분산해서 투자해라. 그러면 한 1,000에서 1,500만 원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볼 수 있는 관점에 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갔던 것 같고, 네. 그러고서 지방으로 내려가면서 또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생각했던 것들이 이제 경매였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서 시작은 이제 지방 경매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이제 그런 경매 시장도 좋은데, 경매 시장도 좋은데 이제 경매보다 더 좋은 것이 이제 이런 타이밍, 그리고 이제 순차, 그리고 선전입,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노하우가 쌓여가면서 이제 경매 시장보다는 프리미엄 시장으로, 그리고 프리미엄 시장보다는 이제 그 제 책에도 나오겠지만 이제 미분양 투자로 경남 지방에서 이제 포항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면서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경남 지방이 그렇게 많이 상승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 가면서 이제 투자를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 같습니다. 여기 질문지에서도 봤었는데 이제 첫 지방 투자를 했을 때 네. 되게 그 뜨끔했던 게 뭐냐면 요즘에 이제 MZ 세대라고 하거든요. MZ 세대도 이제 저한테 와요. 이제 투자금 저 얼마 갖고 있으니까 이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찍어주세요. 뭐 이것 좀 하고 있으면 저 3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2천만 원 갖고 있습니다. 갖고 와가지고 저 하나만 뚫어주시면 뭐 2년 안에 뭐 예를 들어서 3천만 원 투자하면 3천만 원만 먹을 수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거 하나씩만 해주세요라고 하거든요. 막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고 뭐 학금도 없고. 제가 제일 처음에 투자를 했었던 게 이제 춘천이라는 지역에 후평동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춘천의 이제 C급 지역입니다. C급 지역의 후평동에 석사주공 2단지라는 아파트를 그때 8천만 원짜리 아파트였거든요. 되게 싸게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매로 낙찰을 받아가지고 뭐 7천 얼마인가에 낙찰을 받아서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그 1년 만에, 그때는 당시엔 또 양도세가 1년이어도 되게 그렇죠. 지금 단기 세율이 세지 않았죠. 네, 세지 않아가지고 1억 2천 얼마에 팔아가지고 4천만 원을 먹었어요. 1년에. 이런 시장이 있구나. 1년 연봉을 이런 식으로 벌 수 있구나. 그때 정말 신세계가 펼쳐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투자금이라고 해봤자 뭐 대출도 잘 나올 때였고 뭐 MCI 뭐 무한대로 나올 때였지 않습니까? 뭐 저기 2017년이었습니까? 그때였으니까. 그 첫 시작이 그렇게 들어가서 정말 저한테는 이런 시장으로 들어왔을 때 너무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하고 주변에도 뭐 술도 좀 쏘고 4천만 원이랑 큰 돈이 생겼으니까 뭐 저 일반 과세였으니까 몇백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큰 돈 하나 바꿔보니까 좋아했었는데 나중에 놓고 보니까 진짜 그 낙찰을 한번 받았던 그 순간이 제 신원특공 무자격증 신원특공 46점짜리 가점을 날려버리는 순간이었더라고요. 얼마나 억울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 4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 먹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누군가가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고 지휘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게 정말 아쉬웠던 것 같아요. 요즘 뭐 MZ세대들 뭐 20, 30대들 오시면 저한테 오시면 항상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난 다 필요 없고 요거 넣었으니까 요거 정도 할 수 있으면 괜찮은 거 하나만 해주시고 뭐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럼 제가 다 돌려보냅니다. 지금까지. 내가 진짜 아빠 같아서 얘기하는 건데 너는 지금 가서 청약하고 분양권 쪽으로 가가지고 네 명의를 쓸 수 있는 평택 아래쪽에 있는 택지개발지구 뭐 이쪽에 장어 신고 들어가서 몸빵해라. 그리고 그런 거 들어갈 수 있는 시기가 계속 온다. 앞으로 2년 시장 안에 그렇게 들어오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너의 그 아까운 명의를 그 황금 같은 명의를 쓰려고 하느냐.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제 이 말 한마디 하면 가더라고요. 다 필요 없고 거기 가서 1년만 해봐라. 1년만 하면 물론 강사님도 소개시켜드리고 어디 가나 그런 것도 다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1년만 해보고 딱 해보고 정말로 네가 가서 그거 못 해보면 내가 와가지고 네 3천만 원 가지고 온 거 내가 3배로 들려주겠다. 그거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은 오더라고. 그럼 그때 가세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저한테 오신 분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투자의 방향성 첫 번째 질문 보고 정말 그 뜨끔했어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질문이 되게 예리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알고 가신 거. 아니 이게 다 보편적으로 궁금하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전문으로 하시고 계시니까 처음부터 뭐 지방을 했는지 아니면은 다른 걸 하시다가 이렇게 이런 걸 하고 계신지 궁금하니까. 첫 산출을 참 잘 채워야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주변 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멘토라는 게 뭐 저기 거창하게 뭐 멘토 뭐 선생님 찾을 거 없고 돈 많이 버신 분 주변에 계시잖아요. 뭐 언니 오빠들도 계시고 나보다 돈 잘 벌고 실력 잘 있고 그런 언니들이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분한테 계속 가갖고 상담하시고 지금 같은 시장에서도 뭐 열심히 팔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뭐 그런 것들도 맞기는 한데 뭘 하려고 파시는 분들이 거의 제 주변에 80% 이상이에요. 뭘 하려고 꼭 팔 이유가 없어. 꼭 이유를 만들어서 요즘에 팔려고 노력하시거든요. 뭐 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바심 가지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을 주변 분들하고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지금 투자를 할 때는 조금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고 네네. 소탐대실하지 않고 네, 맞습니다.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 주신 거고.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건희 아빠님이
지방 투자를 해오셨는데 그러면서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두 가지가 얘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실패담입니다. 네. 상승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갭만 붙었다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적어요. 그러니까 500에서 1000, 뭐 어쩔 때는 뭐 풀피가 나오는 지역들이 지금 또 계속 많거든요. 대표적인 지역들이 이제 광주, 광역시 북구라든지 청주라든지 뭐 이런 그 청주, 남구, 삼남 쪽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이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습니다. 그건 전세가율이 80%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상승 여력이 없을 때가 있어요. 상승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틈만 붙었다 해가지고 물건을 늘리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 정말 피를 많이 봤어요. 정말 피를 많이 봤거든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지역이 제가 이제 투자해가지고 물량이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거죠. 이제 2018년, 9년 요때쯤 이제 청주하고 대전하고 광주, 그 다음에 전북, 이제 전주 쪽에 물량 많이 들어올 때, 그때 많이 들어가거든요. 서신, 이쪽도 이렇게 뭐 갭만 붙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실거주라고 멍청하지 않거든요. 물량이 들어오면 자기가 이 집값이 위험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뭐 사람들 못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만 살려고 하고 나머지 신축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걸 또 가르쳐 주신 분이 그다지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그때 당시 지금은 뭐 보편화돼서 조심해라고 알려주신 분이 많았지만 그때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막 한 채 사기만 한다면은 뭐 예를 들어서 1억 4천에 사서 전세 뭐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뭐 수익하고 어쩌면 1억 4천 5백이면은 전세가가 맞춰지거든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뭐 1억 5천에 사가지고 뭐 어쩔 때는 또 돈이 좀 남아요. 한 2, 300씩도. 그러면 얼마나 그러니까 한 채 투자하면 뭐 2, 300씩도 남고 뭐. 그래가지고 한 10개씩 사가지고 그거 세팅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한 2년 지나서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입주장이 터졌다고 하죠. 정말 뭐 동남지구 15,000세대 들어올 때 정말 그 두려움과 공포를 한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분들은 정말 몰라요. 이번에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구축은 거의 안 갖고 있거든요. 이제 신축이나 재건축 될 거나 신통이 갈 것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만 갖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비 엄청 많이 왔잖아요. 네. 저는 한 통도 안 왔어요. 정말로. 저는 한 통도 안 왔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들어보면 나간다고 전세는 빼달라고 노력하다고 전화는 오는데 전세가 나갑니까? 안 나가죠. 예를 들어서 1억 5천에 전세 맞춰놨는데 1억 2천 막 1억 1천에도 전세가 안 나간다고. 그럼 팔려면 얼마 나가야 돼요? 아니 팔려면 얼마 나가야 돼요? 그랬더니 1억 2천에 팔아야 되는데요. 3천만 원 내놓으래. 근데 전세를 빼려면 5천만 원 내놓으래. 아씨 어떡하지? 그러면 이제 최악보다는 차선을 선택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땐 또 전세 빼놓으면서 3천만 원씩 내주고 뭐 팔려고 하면 또 5천 내주고 그러시면서 10개 버티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뭐 내용 증명도 날라오고 막 전화 날라오고 뭐 이제 추심 들어온다고 그 보증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전세권 설정하시는 분들이 그거 나가면서 거기서 돈을 받아갖고 나가시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2번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경매 절차가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나올 때 되게 두렵고 무서웠어요. 내 신용도에 어떻게 되는 게 사실상 신용도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몰랐는데 그걸 또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요. 버티면 된다는 거를 또 지만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뭐 파괴해가지고 되게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 내가 버틸 만한 사정이 있었을 만큼 관점을 가졌으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정말 힘들어서 그거 버티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직방TV에 나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자신있게 얘기합니다. 자신있게 이렇게 투자하지 말라고 얘기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좀 실패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항시 이제 그 실패만 할 수 없고 이제 그걸 바점 담아서 이제 성공할 수 있는 것들이 첫 스타트가 시작했던 것이 이제 그 크게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분양 투자였던 것 같습니다. 경남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미분양을 잡으러 갔을 때 이제 지금의 대구 시장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대구가 지금 물량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공통적인 거. 전세가가 무너지는데 지금 대구 들어가는 거는 출혈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슷할 즈음에, 그러니까 물량이 끝날 즈음에 들어오면, 미분양은 널려 있는데 신축 가격은 되게 3억대였거든요. 지금 뭐 3억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작이 이제 제가 시작했을 때는 포항이었거든요. 포항부터 시작해서 경주, 창원,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마산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들어가면서 이제 김해도 들어갔었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미분양 투자를 하러 갔었던 것들이 이제 적중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내려갔을 때 저는 성공을 해본 적이 그닥 많지 않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2천 놓고 뭐 4천 먹었던 게 가장 뭐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신축 투자를 들어갔었는데 신축 투자도 뭐 아시겠지만 투자금이 많이 듭니다. 들어가죠. 투자금 광주 봉선동 가보세요. 뭐 이제 3억씩 들거든요. 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러니까
그런 거를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지만 신축은 갖고 싶고 신축을 갖고 싶으니까 이게 투자 여력이 맞는 것은 맞겠지만 안 된다고 보시면 그래서 이제 신축 분양권을 이제 줍줍하러 다니게 된 거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이렇게 좋은 시기에 좋은 조건으로 나와줄 줄은 몰랐었거든요. 뭐 대표적인 게 이제 그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포항에 두어 주공 1단지를 재건축한 두어 SK뷰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게 정말 조건이 좋았어요. 계약금 뭐 그런 것도 중도금은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잔금 유예. 잔금할 때 니네 정세 못 맞출 거 알겠어. 그러니까 입주하고 2년 후에 내. 그러면 그때쯤에는 전세를 많이 맞춰줄 거 아니야. 그러면 그때 네가 안 되면 6천만 20%. 뭐 또 5층 미만 또 30%였어요. 그러니까 30%뭐 1억을 나중에 내래요. 이런 개꿀. 이런 대박이다. 지금은 대박이죠. 지금은. 그때 생각했을 때는 그때 많이 주셨어야 되는데 2개밖에 못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포항시장이 안 좋으니까 포항을 들어가라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런 얘기하면 꼭 이상하게 달려가신 분들이 좀 계셔. 조금 무섭긴 한데 지금 포항 아니에요. 포항은 한 4년 동안 안 좋을 거예요. 안 갈 거예요. 네, 가시면 안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거 포항을 추천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 다르죠. 그때 당시에 그래가지고 미분양 투자가 1년 하고 1년 안에 그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이게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경남 지방에 있는 이제 마산도 가고 뭐 제 블로그에 다 적혀놔 있습니다. 사람이 거짓말하지 기계는 거짓말 안 해요. 그거 제가 그 블로그 상태에서 제가 무슨 관점으로 어떤 식으로 이런 수계에 봤을 때 내가 괜찮겠다. 나는 이런 리스크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전세가는 난 감당하겠다라고 적어놓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적중했던 것들이 이제 제 투자 방향 중에 가장 큰 이벤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익이 제일 많이 났던 곳은 어디예요? 그 첫 번째 투자 아까 말했어요. 2천 놓고 4천 나오고. 그게 제일 큰 그거 이제 아니 다른 게 있을 거야. 예, 경남 투자 했을 때 전에는 그렇구나. 그게 가장 컸었던 것 같아요. 수익률로 보면은 200%니까는. 그 그렇게 정도 되죠. 갭충이도 많이 투자하고 1,000 2,000 역시 이건 이제 양으로 승부를 봐야 어차피 돼. 소액 투자는 이게 빨리빨리 다니면서 짧게 치고 가는 거라서 솔직히 수익률이 100%까지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짧으니까 기간이. 근데 200%가 나왔다는 거는 되게 잘 본 거, 적중시킨 거죠. 그러니까 오르기 전에 딱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해주면서 여러 사례들을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이제 감이 잡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보면은 저기 분위기 좀 싸하다. 네. 저기 좀 가봐야겠다. 그러면 한 그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물건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지고. 네, 그런 거를 이제 경험을 많이 해보셨을 거다.